네, 오동진 평론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좋아졌죠. 아니 네, 이 말도 좋아졌고요. 무도한 정권에서 열심히 일 많이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권이 좋아지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도 그 쌩쌩 아닌가요? 뭐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강 좋아져서 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계에 굉장히 그 지주격으로 활동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니 저는 이제 영화 쪽에서 한 30년을 있었으니까요. 네, 오래 네, 있었으니까 네. 원래 그 오래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네. 전에 오래- YTN에도 계셨었죠? 네, YTN 개국 멤버죠. 제가. 아 그런가요? 네. 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YTN. 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스튜디오가 정통 스튜디오가 아니었고 뭐 만들어가면서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 스튜디오를 보면서 우리 좀 네. 달라지죠? 뭐 계속 달라지고 뭐 부조도 있고, 생기고 우리 네, 업그레이드되고 막 이래서 제가 우리 YTN 이제 라이트도 많이 이제 더 달았습니다, 그냥. 1995년에 제가 개국할 때 느낌 같은 것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원래. 요즘 YTN 사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YTN 출신으로서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YTN은 늘 사실 정권의 항배에 좀 시달려 왔고요. 네. 그만큼 사실 24시간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부가 좀 복잡해요. 네. 저는 뭐 제가 잘 아는 후배들입니다. 네. 네. 서로 갈등도 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큰 틀에서 사실은 저 독립된 어떤 그런 편성권과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는 거죠. 자꾸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판대면요. 네, YTN을 글쎄 네, 민영화시키는 마사회하고 한국 한전에서 다 내놨잖아요. 그렇죠. 뭐 명분은 뭐 한전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명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종의 방송이 갖고 있는 공영성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는 본인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되겠죠. 자 오늘 원래 이제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김건희 다큐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다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치인 다큐 설명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러 나오셨거든요. 네, 맞죠? 네,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김건희 다큐에 대한 홍보 비디오를 좀 본 다음에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마지막 뭐 김건희 목소리가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공포 영화 같아요. 트레일러가 아, 이걸 만드는 분들, 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호러 기법을 좀 쓴. 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생각했는데 네. 공포스럽죠, 사실은. 공포 정치지 완전히 지금 사실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고편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예고편이 아니라 이제 홍보용이죠. 트레일러죠. 아 트레일러. 네. 그리고 뭐 티저용 음. 그 영상물인데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좀 약간 호러 기법을 쓴 예. 트레일러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재밌네요. 좀 기대가 되십니까? 평론가 입장에 봤을 때. 서울이 서울이니까 할 수 있는 네. 네,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로 무모한 기획이죠. 왜요? 무모하면서 용감한 기획. 예.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제작하게 되면요.
아마 제가 듣기에는 제작이 들어가시는 걸로 네, 그런 지금 거죠? 펀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단계죠. 네. 어쨌든 아니, 저걸 왜 압수수색해요? 요새 하도 압수수색이 뭐 범죄 행위입니까? 네, 영화 만들면은 대통령하고 요새 뭐 범죄 행위라서 압수수색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아니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범죄가 돼서 압수수색감이 되나요? 뭐 어떤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하도 이제 요새 아니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네. 평론가님 잘 아시겠지만 이 정치인 관련해서 다큐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많죠. 국내적으로 외국에서. 네. 예. 정권이 자신감 있으면 아무리 비판적인 다큐멘터리가 나와도 그렇게 뭐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요. 그리고 논란이 많으면 다큐를 만드는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스트나 또는 그 저널리스트들이 몸이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 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큐멘터리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런 논란의 소지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다큐를 만든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이걸 다큐를 만들겠다고 원래 그 했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지. 할 얘기가 없으면 다큐멘터리 안 만들죠. 사람들이 궁금증이 없으면 왜 만들겠습니까? 궁금하니까. 궁금하지. 근데 뭐 YTN은 민영화 시키겠다고 그러지 뭐 언론은 제대로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네. 다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으로 듣는 건 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좀 아마도 이제 좀 종합해서 네. 정리해서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 둬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소리가 네, 이명박 다큐가 있었죠. 저희들이 M-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까? MB의 추억 말고요. 네. 아마 이명박 시대 때 만들어진 다큐는 저수지 게임이라고. 저 이명박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예,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명박 계속 다 쓴 누구 겁니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김어준, 주진우 씨가 만들었었죠. 그때 좀 발칙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잠깐. 어디로만 가면 사라져요. 한국에서 오늘 뽑아왔을 때 사기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명박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죠. 자원외교라는 가장 큰 사기 사건이 있어요. 난센스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 광물자원공사 대체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가 넘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모든 손실은 석유공사나 가스공사가 봅니다. 하베스트, 날, 볼레오 동관, 암바토비 동관 다 캐나다 회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이 캐나다로 갔다가 케이만 군도라는 조세 피처에서 사라져요. 그 돈이 일로 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비자금 투어라고 이게 MB로드. 이명박으로는 맞는 이건 직무유기예요. 참 설명드리기가 좀 딱합니다. 좀. 정의, 법,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린 사람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런 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돈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 반드시 이거는 수사해야 된다고. 증거가 없으면 이거 할 거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묻어뜯을게요. 이렇게까지 쫓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꼭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김어준, 주진우 네. 씨가 기획을 했고요. 최진성이라는 친구가 이제 감독을 했던. 했어요. 이거 이명박 집권 시대 아마 곧 직후인가 하여튼 곧 말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도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한참 그래도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 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큐멘터리나 저널 쪽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선배들이 해왔던 그 명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follow the money죠. 돈을 쫓아라. 돈을 쫓으면 모든 진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이명박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냐.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나와. 저수지 게임이라 나온 거구나. 다 쓴 누구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의 행방을 쫓다 보니까 이명박이 계속 가리려고 했던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저 다큐 돈 좀 들였어요. 왜냐하면 케이만군도도 갔었고 해외 로케도 했었고
잠입 취재도 했었고 네. 공력을 많이 들인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까지 했던 네. 거예요. 원래 주진우 씨가 그런 거 좀 하죠. 마치 한국의 마이클 무어처럼 좀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비교적 그 철판간의 인터뷰 네, 잘하죠. 네.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보여지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부산 영화제 때 제 기억에 부산 영화제 저기 때 방영이 됐나요? 공식 초청은 아니었고요. 비공식 초청으로 부산 영화제 기간 동안에 상영이 됐어. 부산에서 상영이 됐었고 제가 아마 그것을 아마 그 GB라고 해서 관객과의 대화를 제가 주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꽤 시간이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금 다시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솟네요. 사면됐잖아. 그렇지. 어저께 사면됐어. 네, 근데 저걸 보니까 저기서 저렇게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다 탕감해주고 사면됐잖아요. 네. 시적절한 출연이네요. 예. 그렇군요. 네. 자, 저수지 게임이라고 네. 아마 저게 지금 OTT 어딘가에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세상을 이해하시는데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보통 부도덕한 정권이나 또는 그런 문제가 많은 정부 같은 경우는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금융권도 그렇잖아요. 금융상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중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진실이 뭐지라는 생각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그런 복잡한 게임을 만들거든요. 그 게임을 파고 들어간 작품이 저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이런 식으로 숨기고 이런 식으로 감추고 그래서 저주지 게임이야. 네, 이런 식으로 모아두고 이러는구나라는 것을 네. 살짝 알게 해주는. 근데 도저히 안다고 해서 따라할 수는 없는. 네. 너무 복잡해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저수지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MB의 추억이라고요. 그거는 좀 더 사실 정치적 도발성이 있었던 다큐멘터리고. 그래요? 그거는 MB 말기에 나왔었던 영화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를 꽤나 잘 만드는 그런 저 감독이 만들었었고요. 네. 김재훈 감독이라고. MB의 추억도 사실은 영화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목만큼 많은 관객을 모으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다큐도 나왔었죠. 박근혜 위대한 침묵이라는 작품. 예, 위대한 침묵이 있고 나의 촛불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떤 그렇죠. 것부터 먼저 볼까요? 위대한 침묵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선이 좀 담겨져 있고요. 친박 시선이 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의 촛불은 나의 촛불은 이제 촛불 우리 촛불. 네, 촛불 시선이 담겨져 있는 작. 나의 촛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길들여져서 마치 인형? 만들어진 인형?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돼요.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임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순실 들어봤어? 그때는 황당했어요. 우리 뭐라 합니까 리얼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고 저 정도로 수준이 낮았나? 안 그렇습니다. 의원님, 고수의 이름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집회가 뭐 이러냐, 청와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99까지 갔는데 100을 못 넘겨서 못 끌어내니까 더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도 광장에 나가봤더니 이게 권력이 기울었구나. 감각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민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죠. 내 얘기다. 주인공이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힘이 납니다. 이거 보니까 네. 힘이 나요. 저것도 보니까 다시 보니까 또다시 화가 칩니다. 힘이 나죠. 그래도 우리가 이 추운 날. 중간에 인터뷰 나온 사람을 보니까 누구죠? 누구? 현 대통령 나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검사였으니까. 못 봤어. 네. 그러니까 해줬구나. 네. 이것도 역시 주진우 씨가 기획을 하고 배우 김희성 씨가 그 기획과 제작에 참여했던 작품입니다. 네. 두 사람이 아마 MBC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죠. 더 스트레이트를 같이 해서 그때 얘기가 나와서 둘이서 힘을 합쳐서 네. 작품을 만들었고요. 김성 씨를 제가 이때 이제 개봉할 때쯤 만났었었는데요. 네. 김성 씨가 이제 이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대선 국면에서 네. 일정한 좋은 역할을 하길 바랬었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한 편만 더 보고 우리 네네. 김건희 다큐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멜다 마르쿠스. 네. 이멜다 예. 네. 사랑의 영부인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became First Lady, I have to dress up and make myself more beautiful. Because the poor always looks for a star in the dark of the night. It's scary if these people are brought to power again. 3,000 pairs of shoes. Shipping animals from Africa. Picasso. Michelangelo. Imelda Marcos is exactly the way we murdered. That case remains unresolved. The Marcoses scrubbed clean the sins of the past. Nobody said you can't do it. She came back. Little did we know they financed the election of Duterte. Her big dream is to restore the greatness of the Marcos family. Nobody can stop me. 네. 이멜다 삼청켤레 구두로 워낙 유명했던 영부인이고요. 네. 아,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하다가 다시 집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아들이 되지 않았나요, 필리핀? 두테르테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마르코스 일가가 필리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싫든 좋든 저런 다큐멘터리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궁금증이 많고 의문이 많고 뭔가 해결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일들이 있으면 다큐멘터리스트는 손은 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다큐멘터리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뭐가 많아요. 사람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뭐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천공이라는 사람 건도 예. 그렇고 그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뭔가 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 역사 과정을 쓰는 거네요. 네. 영화인들이 한 시대에 대한 기록을 또 남기게 되니까. 남기는 거네요. 정치적 발언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모아놓고 정리하고 그걸 나중에 후세대가 어떻게 쓰든 간에 정리해서 넘겨줘야죠. 그게 문화예술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든 네. 그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질 겁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 만들어도 또 다른 감독들이 만들게. 그럼요. 네. 뭐 MB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몇 편 나왔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가 계속 나올 거고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제 뇌피셜은 네.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닮고 싶어하는 게 제클린 비셋이 아닌가, 제클린 케네디가 아니고. 누구예요? 제가 요새 저희 뇌피셜은 에바 페론 같아요. 그래요. 느낌상. 꿈도 야무지다. 에바, 그래서 그러니까, 에바 페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민가 가서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양새로 보이거나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구축하거나 알게 모르게 그리고 자기 정책 발언을 또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클린 케네디보다는 에바 페론에 가까워요. 에바 페론이 결국은 사실은 뭔가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그 사회가 네. 아르헨티나 사회가 좀 그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면서 네. 그렇다면 에바 페론에 대한 아예 영화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그러면 다큐멘터리는 계속 김건희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건 말릴 수 없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김건희 다큐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 네. 제목이 그런 것 같죠. 제목은 이제 더 퍼스트 레이디. 네. 더... 아마 제가 보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그 방송용 그 슬로건 같이 했을 때는 네.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인 것 같고요. 제목은 더 퍼스트 레이디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아직 뭐 지금 초기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참여하시는 영화인이란 문화예술인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팁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시선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시선을. 네.
뭐 예컨대 뭐 편향적이지 않아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다큐멘터리가 다 사실은 헛소리입니다. 어떻게 다큐멘터리가 중립적일 수 있나요? 중립적일 수 없어요. 그냥 계급성과 당파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나의 정치적 시선을 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이 마이클 무어라고 생각해요. 편견에 가득 차 있잖아요. 반부시였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좌쪽 시선이냐 우쪽 시선이냐 떠나서 자기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공정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죠. 끝까지 공정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려는 노력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중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정말 뭐랄까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되고 다큐멘터리가 선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그 분위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흥분하기보다는 팩트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어떤 시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서울의 소리가 가장 아마 내년 후년쯤에 방영될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가 가장 과격한 매치잖아요. 김건희한테 봤을 때, 윤석열을 봤을 때. 왜냐하면 엑스파일도 공개하고만 있으니까. 그게 진실된 매체지. 그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남이 못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모한 기획이자 용감한 기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바이어스,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톤 앤 매너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거 제가 충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스트가 저널리스트가 기자가 방송 나와서 흥분하면 그 MBN에 그런 앵커 있대요. 아니 그 저거 다큐는 결국 이제 그 기록된 필름이라든가 네. 사실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구성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인터뷰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을 테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만들다 보면 일종의 특종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몰랐던 거,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내가 꼭 찾아내겠다 이런 특종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너무나 방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대택 회장 네. 실제로 시은순과 김건희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두려워하겠구나. 어마어마해. 여기서 다큐멘터리 제가 제일 그게 다이렉트라고. 나중에 이명수 기자가 녹취한 거는 이제 그 7시 반은 이제 그 김건희하고 녹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공개 안 된 게 있으니까 뭐가 공개 안 됐을까 이제 굉장히 궁금할 테고. 그다음에 정대택 회장이 관계가 사실상 원초적이고 직접적이거든. 압수수색 들어오겠네요. 정 회장님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동진 평론가께서 압수수색 벌써 이 압수수색이 이게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압수수색 사실 국민을 향해서 하는 압수수색. 얼마나 지금 사회가 경화돼 있고 그런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저부터 야 이거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야? 글쎄 이거 말이야. 뭔가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자기 방어를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를 경화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위정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건희 다큐를 제작하면서 이 이명박 다큐라든가 박근혜 다큐를 보여드린 거는 그 시대, 집권 시대에 다큐가 만들어졌었고 특히 이명박 다큐는 그 부산국제영화제까지 나왔을 때는 거 아니에요? 네, 저수지 게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앞으로 나와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반대되는 얘기든 찬성하는 얘기든 어느 쪽의 얘기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명예훼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뭐 전두환 시대처럼 국가보안법을 걸거나 뭐 잡아가서 뭐 구금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진화하고 진보한 건 사실인데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우리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금 시대에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이러한 다큐 제작을 통해서 집권 그 전까지 살아 있으면 안 쫓겨나면은 그때 틀어주겠다는 거지. 틀어주고 쫓겨나면은 우리가 더 틀어주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안이 지난 다음에 다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집권 기간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모든 다큐는 빨리빨리 그 사안의 중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큐가 갖고 있는 힘이 있죠. 다큐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목표와 본래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다큐가 아니고요. 그때 나와야지. 그건 책이죠. 맞아. 그건 책으로 뭐 예컨대 뭐 회고록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영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시대의 중앙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좀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펀딩 좀 더 많이 해주셔갖고 그냥 한 내년 5월이나 6월쯤 나오면 안 되나? 거기까지 안 되지. 어렵지고. 아니 그건 뭐 서울 소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요? 달려있죠. 펀딩을 많이 하면 더 일찍 땡길 또 수 하나는 있습니까? 펀딩도 펀딩이고요. 네.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들, 후티지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달려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력들이 많이 붙어야겠네. 그렇죠. 결국은 모든 제작은 다큐멘터리든 극영화든 역시 조직과 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불편하실 거 없죠. 다 동참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우리 저 장 PD님 그 우리 후원하는 그 내용 있죠. 그것 좀 띄워주세요. 아마도 그 아니 그러니까 화면에 제가 설명을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한번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에 조정래 감독 나왔었는데 조정래 감독의 초혼 이번에 만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후원한다고 처음에 귀향도 펀딩을 통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많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 부분 뭐 네. 마케팅과 극장에 상영하는 유통 부분에 대한 네. 후원도 사실 그대가 조국 때문에 네.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후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이러시지 않아요. 동참한다는 의미죠. 네. 같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큐 영화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 네. 저 제목은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인가요? 네, 그 아마도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비디오 할 말고 네. 화면에 못 띄웁니까? 아마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뭐 어떤 키워드를 아마 정하신 것 같아요. 네. 리워드 펀딩이라는 게 뭐죠, 평론가님?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 보상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관람권을 드린다든가, 그러니까 초대권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사회 티켓 2매 3만 원, 그죠? 네. 시사회 티켓 2매 지적 포토 에세이집 뭐 이렇게 5만 원, 일반 후원 소액권. 통큰 후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분은 작품 지분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원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습니다만 다큐멘터리가 크게 돈을 벌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상업적인 어떤 그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극영화는 돈이 워낙 많이 들고요. 뭐 몇십억 들잖아요. 다큐멘터리는 그렇게까지 들지 않기 때문에 통큰 후원이라는 말을 보니까 잘 만들어서 또 어디 외국의 유명한 영화제 출품하는 거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에서 가장 큰 영화제가 암스테르담 영화제. 맞아. 그때 말씀하셨었죠. 암스테르담 영화제 같은 데 나가면 아마 많은 그 외국 관객들이 보겠죠. 그걸 또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시장이니까 요새 특히 OTT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저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서울의 소리가 아닌 다른 데서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소리가 그런 후티지나 자료가 많은 걸로. 정대태 회장님 자료하고 또 저희들 녹취 자료 공개 안 된 거, 미공개된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하시는 거죠.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다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펀딩을 여러분이 많이 해주시면 그 시기를 좀 땡길 수 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를 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사회가 돼서 뭐 내후년에 선거가 있죠, 총선? 그 전에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일정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인터뷰 자체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분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변회라고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이 하는 안변회 코너가
두 분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갖고 네네. 우리 평론가님. 저는 이제 저는 이 무서운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못하신 얘기 마지막으로 뭐 이 다큐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누군가가 시대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담대한 시선들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네.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흥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쨌든 누군가는 시대를 기록해야 되고 그것이 역사고 네. 특히 지금 같은 복잡한 현대사는 누군가 차근차근 예. 정비된 어떤 그런 어떤 기록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서울소리가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뭐랄까 필요한 기획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문화예술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공헌을 하는 거죠?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적당한 시기에는 아마 공론화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아마 세게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왜요? 보고요. 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한 개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 초대석 하고 있거든요. 네네. 평론가께서 좀 이렇게 인맥도 넓으시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전화도 좀 걸어주시고. 서울이 소리가 좀 무섭다고 알려져 있어서. 안 무서운데 왜? 그러니까요. 전혀 안 무서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 정권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자기 방어의 틀을 갖게끔 사회를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희재 씨가 요새 말을 굉장히 많이 아주 뭐 예. 그럼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 네. 우리 문화 초대석 시간에 좀 자주 뵙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 이 홍보용 트레일러 제목은 더 퍼스트 레이디. 더 퍼스트 레이디. 예. 그것도 더가 붙어야 되죠. 더. 아 그렇지. 정관사 더. 알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저 안변에 두 분하고 교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곤욕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